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진 기자, 북한이 올해 들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합동参謀본부는 오늘 아침 7시 52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습니다. 고도 2000km가 넘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중거리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로 지난 27일 이후 사흘 만인데 그동안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합참 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공조통화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했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소집한 건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이며 취임 후 11번째입니다. 특히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소집은 북한이 ICBM을 발사했던 2017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 북한이 약속한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NSC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양주 석재채굴장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어제 붕괴로 매몰된 3명 가운데 1명은 밤샘 수색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효준 기자,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 실종자 1명을 찾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샘 수색에 이어서 지금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남아있는 실종자는 50대 정모 씨입니다. 함께 매몰됐던 작업자 2명이 발견된 장소 주변으로 수색을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재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특히 오늘은 배수 펌프가 있는 지점을 수색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정 씨가 매몰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발견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소방당국은 토사 추가 붕괴 위험성에 대해서는 오늘 수색 지점에선 붕괴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점과 조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산에서 골재 채취 관련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어제 수색에서 20대 정모 씨, 50대 김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7,500여 명으로 닷새째 10,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본격화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6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7,532명입니다. 지난 26일 이후 닷새째 10,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 주 전보다 2배 이상, 2주 전과 비교하면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5,600여 명, 서울 4,100여 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64%를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국의 재택치료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새 8,000명 넘게 늘면서 6만 6천 명을 넘어섰는데 2만 명대 수준이던 한 주 전과 비교하면 2.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증가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진 않으면서 병상 상황은 여유가 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5.6%,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37.2%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11명 줄면서 이틀째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 연휴가 이번 유행의 규모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며 만남과 이동의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백신 3차 접종은 33만 9천여 명이 새로 늘어 인구 대비 접종률은 53%입니다. 2차 접종은 2만 2천여 명 늘어 접종률은 85.7%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인 단백질 제조합으로 제조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3주 간격 2차례 접종합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중 아직 접종을 안 한 이들에게 먼저 방문 접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의학 전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혜 기자, 연일 최다치를 확진자 수가 경신하고 있어요. 네, 확진자 수가 17,000명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나오는 게 닷새째고요. 불과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런 확진자 급증이 아직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이틀째 이제 200명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15.6% 정도입니다.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형 상급 종합병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코로나19 중환자실에 한 3명 정도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 병상은 이렇게 비어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 병상에 일반 중환자가 또 입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보통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요,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위중증 환자 증가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오미크론 급증이 한 일주일 전쯤 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일주일 뒤 위중증 환자 증가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 설 연휴를 오미크론 대확산의 변수, 분기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당장 이번 설 연휴 동안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월 2일,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까지는 기존대로 선별진료 검사소에서 똑같이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단 광주, 전남, 평택, 안성 같은 4개 지역에서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나 응급의료 포털, 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별진료소에서 대기줄이 너무 길 경우에는 현장 의료진 감독 하에 자가진단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성이 나오면 방역 패스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자가진단 검사 키트를 개인이 직접 약국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중에는 3개 회사 제품이 나와 있고요.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이 키트를 가지고 선별진료소로 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선별진료소가 아닌 집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 이 검사를 하시게 되면 네. 이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방역 패스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전국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기존의 PCR 검사에 더해서 자가 진단 키트 검사가 더불어 시행되죠. 네, 2월 2일 연휴까지는 누구나 기존대로 원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원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방금 말씀드린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휴가 끝나는 2월 3일부터는 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실시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PCR 검사는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60살 이상 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나요. 아니면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만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관리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자가검사 키트로 직접 검사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완전히 암심할 수는 또 없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속항원 검사의 한계인데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41.5% 정도입니다. 근데 이 민감도라는 의미는 이 감염자를 감염됐다고 찾아내는 확률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10명이 감염됐다면 이 중에 감염자를 4명 정도만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개인이 하는 자가진단 키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민감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제 학회는 이렇게 민감도가 낮은 신속 항원 검사로 인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민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연일 사상 최고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8일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독일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27명 수준으로 치솟아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독일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20일째인 오늘도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중장비 수색 작업도 재개됐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오늘 아침 구조견을 이용한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구조견 4마리와 운용 인력을 투입해 23층부터 38층까지 붕괴 건물의 상층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대원 60여 명도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매몰된 근로자 2명이 발견된 27층과 28층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24층 천장의 균열이 점점 커지는 현상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중단됐던 중장비 사용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습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소형 굴삭기 2대를 투입하는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습본부는 임시 지지대를 위아래로 설치해 24층 천장의 균열에 대한 보강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가 붕괴 위험은 여전해 1시간 단위로 안전점검을 벌이는 등 수색 작업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습본부는 현장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보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후 3시쯤 가장 심해졌다가 저녁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교통량을 어제보다는 약 30만 대 줄어든 447만 대로 예측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이 서울로 오는 차량보다 6만 대쯤 많아서 어제와 비슷하게 귀성 방향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입장부터 4km 구간, 목포 방향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평택 부근 8km 구간,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대소분기점 부근 9km 구간 등에서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3시에서 4시쯤 귀성 방향 정체가 정점에 달했다가 오후 7시에서 8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쯤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7시에서 8시쯤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 목포는 5시간 20분, 강릉까지는 3시간 2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처럼 부과되며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으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7개 주요 휴게소에 마련된 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성과 용인 상행선 휴게소와 이천과 횡성, 백양사, 내린천, 한평천지 하행선 휴게소에서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내일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토론 방식에 대해 사흘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국정 전반에 대해 토론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 토론을 진행하자고 맞서는 중입니다. 후보들에게 토론을 활용할 자료 지참을 허용할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양측이 오늘 중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내일 양자 토론은 개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승세를 멈춘 부동산 시장과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 물가 관련 통계가 발표됩니다. 주요 경제 일정 박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가장 먼저 나오는 경제 통계는 1월 수출 실적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수출 행렬이 올해도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이달 20일까지 잠정 통계를 보면 수출액은 34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늘었습니다. 다만 수출액이 늘어도 고유가 속의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라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그동안 진행해온 투기조사 상황도 함께 언급할 예정입니다. 4일에는 통계청이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3% 후반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번 달에도 이어졌을지가 관심입니다. 지난해 11월 3.8%, 12월에는 3.7%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재상승 속에 아이스크림과 햄버거 등 먹을거리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어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같은 날 정부는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석유류 가격 점검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합니다. 정부는 4월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8도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동안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내일 밤부터 중부와 호남 지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설 당일인 화요일 낮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이 눈과 비가 그대로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들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 전남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은 5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 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